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푸틴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3만 대군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키고 금방이라도 밀고 들어갈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으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저지를 당하자 푸틴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2개의 지역을 독립된 독립체로 인정하면서 군대의 평화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어제 저녁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과 협정 및 우정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군대가 언제 입성할지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주관을 즉시 인정합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현재 이 지역의 약 30%를 장악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의 통제와 맞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The prospect of a Russian military invasion of Ukraine has become even more realistic in the past few hours, following a televised address by President Putin. He said he'd signed a decree recognizing 2 breakaway regions of Ukraine and insisted that history was on his side because Ukraine, in his view, was not a true nation. The 2 regions in question are Donetsk and Luhansk, and diplomats warned that recognizing these as independent states would give Russia the justification it wants to send in troops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its own citizens. It was an astonishing piece of political theatre, played out on Russian TV. The protagonist, the president, Vladimir Putin, alone, aloof, like a modern-day czar. The supporting cast, members of Russia's powerful Security Council. Слово каждому из вас, но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мы должны с вами решить. I will let you all speak, he said. Then we must decide what to do. And one by one, they spoke, all urging President Putin to defy Kiev and the West and officially recognize the pro-Russia rebel republics in eastern Ukraine. 보리스 수상은 국제법을 어기는 악한 징조이자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영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리스 수상은 오늘 새벽 6시 30분 관저회의 코브라를 주재하면서 러시아에 통보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즉각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생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의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유사합니다.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푸틴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Ukraine is an integral part of Russia historically. 트럼프를 만나러 갔던 시진핑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둘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영국에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대서양 남단에서 발생한 태풍 더들리, 유니스, 프랭클린이 연달아 몰아쳤습니다. 프랭클린은 어제 월요일에 강한 바람과 폭우로 영국 중부지방 일부를 강타했으며 폭풍 후 유니스가 3명의 사망자를 냈고 140만 가구의 정전을 발생시킨 후 채 복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수천 그루의 나무가 뽑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태풍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영국인들에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태풍은 이제 매년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자연피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은 해마다 홍수가 나고 전기가 끊겨 주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세번강을 따라 범람한 홍수로 사람들이 구조되고 집들은 물에 잠기고 열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우스터샤의 비들리에서는 위험 상황이 선포되었으며 슈즈베리 타운센터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이언 브리지의 워파주에 심각한 홍수 경보가 발령되어 인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장벽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리포드샤와 우스터샤 전역에 23개의 홍수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셋째 소식은 김평우 변호사의 시사단평입니다. 보내주신 글을 제가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윤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출마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한 것인가? 이재명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권자가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지 윤과 그 지지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상대 당의 후보 자격부터 박탈하는 월권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싫으면 안철수를 찍어도 되고 심상정이나 김경재, 조원진, 허공영을 찍어도 되고 그것도 싫으면 기권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재명이 싫다고 윤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윤 이외에 다른 후보는 찍을 권리가 없고 기권할 자유도 없단 말인가? 이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선거운동은 내 생애 처음 본다. 이건 공산당 후보 이외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북한의 선거운동 방식과 다름이 없다. 이재명 씨는 중앙대학 법대 졸업 후에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성남시에서 빈민들의 변론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지사에 당선되었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과 경선을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의대 졸업한 의사에다 대학 교수에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이다. 해군 장교로 군복무를 필하였다. 군복무도 안 한 윤석열과 출발부터 다르다.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 2선에 국민의당 당수이다. 2017년 대선에서 21.4%의 득표를 하였다. 24% 득표한 홍준표와 별 차이가 없다. 부인도 의사이다.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만들어주고 자선을 베푼 선량한 부부이다.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겠는가? 심상정 후보도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평생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국회의원 4선이고 노동당 당수이다. 2017년 대선에서 6.2%의 득표를 하였다. 반면에
윤석열은 서울 법대를 나왔지만 사법시험을 8번이나 떨어지고 겨우 검사가 되어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신정아 사건에서 신정아를 강압수사하여 오줌을 싸게 한 사건과 국정원이 안보 차원에서 댓글 사건을 마치 드루킹 사건처럼 몰아서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구속하여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으로 일약 유명 검사가 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탄핵 사건 때 박영수 특검에게 발탁되고 문재인의 총애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명의 국정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을 구속한 것이 윤석열 경력의 전부이다. 윤은 군대도 안 갔고 정치도 안 했고 기업도 안 했다. 안보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른다.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과 부인과 함께 점장이 찾아다니며 언제 부자 되고 출세하나 알아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대통령을 둘이나 잡아놓더니 일반 사람은 아예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지 자기밖에는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고 큰소리친다. 참으로 안하무인이다. 만일 윤이 대통령 안 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선거 무효 소송에다 고소 고발에다 촛불 데모다 리본 달기 등 2012년 대선에서 떨어진 문재인이 한 것과 똑같은 소란을 빌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비롯하여 자기 반대파는 모두 다 잡아넣을 기세이다. 내가 보기에 윤이 이기든 지든 이번 선거는 그 후유증이 아주 심각할 것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한탄스럽다. 원죄는 문재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람 잡아넣는 자리인가? 출세하는 자리인가? 부자 되는 자리인가? 안보도 정치도 경제도 모르면서 사람 잡아넣는 것을 장기로 하고 능사로 아는 추악한 대통령은 문재인 한 사람으로 족하다. 문재인 한 사람으로 모자라서 문재인의 칼잡이 검사 윤석열까지 문의 후임으로 대통령 시켜서 죄 없는 국민 누구를 더 잡아놓고 나라를 더 망치려 하는가. 2022년 2월 21일 김평우 변호사 대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